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25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클 세일러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특히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받았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찰이 가상자산 압수와 관리에 관한 표준 모델,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및 압수 이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상자산은 해킹은 물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거래, 자금 세탁,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압수 관련 재반 절차에 국내외 현황 및 정책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12월까지 연구를 통해서 국내 법령을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내용을 분석해 이 압수물로서의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국 규제당국이 코인베이스 영국 사업부에 450만 달러 하나로 약 62억 3,5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 코인베이스 영국 사업부가 약 13,416명의 고위험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범죄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영국 내 보유한 고객의 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에 첫 제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많은 알트코인이 이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리플이 규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가장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는데요. 이 21쉐어즈 CEO 라시와는 리플 ETF 출시가 미국 시장을 넘어서는 글로벌 비전의 핵심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비증권 상태에 대한 이 법적 명확성의 규제 문제 해결과 ETF 출시를 진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솔라나 ETF를 추진 중인 21쉐어즈 라시완 CEO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유사성이 규제 승인을 얻기 쉽게 만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코인 업앤다운 조윤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곧 다가올 6월 PC 지수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 시장 흐름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입니다. 3.68% 올라서 9,421만 원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하락세 보여주다가 오늘에는 저가 매수세 유입됐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31% 올라서 455만 3천 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이죠.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오늘장에서 3.11% 밀려서 841원 기록하고 있지만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펑션X입니다. 51.22% 대폭 상승하고 있고요. 248원 가격 형성 중입니다. 코르텍스 또한 24.26% 상승해서 251원 형성하고 있고요. 우마 또한 18.82% 올라서 3,612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톰엑스 또한 14.99% 오늘 크게 밀리는 중입니다. 9.853원에 거래 중이고요. 폴리스원 같은 경우에도 10.79% 빠져서 23.4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EVG 같은 경우에 6.88% 약세 보여주면서 7.136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베일과 센트 같은 경우에도 각각 5%대 그리고 4%대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짚어보시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알렉스 같은 경우에 14.53% 오르고 있고요. 펑션X 51% 크게 상승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2.27%, 코르텍스 같은 경우에 21%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코인 시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코인 소식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캐스터 조윤아였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코수사단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코수사단의 노란톡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코수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코수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이슈들 가장 빠르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코수사단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오전 시황 이후에 이제 오후 한 5시, 6시 정도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힘든 혹은 이제 발표 직후의 변동성 같은 것들, 이제 코인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에 대한 것도 관점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 코수가 뭐 어떤 건지 혹은 이 신호등 지표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저희 팀 코수는 이제 라노님과 랩터 그리고 도비님으로 이루어진 3명의 전문가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7월 달에 매매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매매 일지를 기록을 하였어요. 매매 일지를 기록을 했을 때 합산 수익률은 이제 비중 10%에서 20%로 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257.65%를 기록을 하고 있고 승률 같은 경우에는 85.7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뭐 왜 이 방송에서 자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랑이 맞긴 하지만 네,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런 저희가 신호등 지표를 기반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호등 지표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이런 신호들, 뭐 매수 신호라든가 매도 신호라든가 혹은 뭐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관점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24시간 가까이 노력하고 있고요. 24시간 가까이 노력을 하면서 이런 신호등을 이렇게 예시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도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도형들은 뭐냐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신호등 지표, 신호등 하시면 어떤 게 생각나실까요? 일단 뭐 빨간불,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이 있죠. 네. 근데 초록불 구간은 이제 직진을 해라. 처럼 이제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 상방압이 강한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네모 신호 그리고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초록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하였을 때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초록불 봤으니까 다음 이제 빨간불 봐야죠. 빨간불에서는 이제 멈춰야죠.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이다.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이고 초록불에서 봤었던 이런 동그라미 신호,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제 응축 구간이 있겠죠. 그럼 응축 구간을 보게 된다면은 응축 구간은 노란불 구간으로서 노란색 구간으로서 이쪽 구간에서는 저희가 뭐 1차적으로는 매매를 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선들이 있어요. 이 선들에서 이런 다이아몬드 사각형 신호들, 이 신호들이 다이버 신호인데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 및 매도 타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등 지표들을 저희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팀 코수사단 그리고 코즈브투데이가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우리 팀 코수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들 전부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랩터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 들어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최근 가격 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증시 하락과 동반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AI 투자에 대한 이 수익 가시화가 좀 불확실해지면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이거는 결국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의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한 경제 지표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 대체 자산의 매력을 좀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가격 하락을 초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요 진행 중인 법적 소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이 나왔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전문가님,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좀 앞으로의 전망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나스닥과 관련돼서 뭐 나스닥이 떨어지면은 어제는 또 뭐 기술주들은 폭락했는데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짝.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같이 움직일 때도 보면 있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이 보는 것을 이제 참고만 하면 좋은 거죠.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니까 알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것처럼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급락이 네. 나와주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락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 점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네. 현재 오늘 이제 21시 반에 또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쵸.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 PCE 네. 발표. 네. 그 발표는 이제 어떤 발표냐? 이제 CPI 발표죠.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이게 연관된 지표이고 이 지수 발표에 뭐 예상치를 상회한다거나 하회를 한다고 해서 큰 변동성은 아마 안 나와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먹이사슬처럼 또 네. 다음 지표에 소비 그게 된다고 CPI와 연관이 있고 네. FOMC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네. 체크는 어디서 할 수 있다? 어디서 할 수 있다? 저희 네. 노란톡방에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주최되고 있죠. 그럼 네. 컨퍼런스가 주최되고 있고 내일은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연설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쪽에 네. 친화적인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뭐 미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을 조금 장려를 해준다거나 또 신시아 루미스 이 상원 의원 얘기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같은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어떻게 연설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달라지게 된다면은 뭐 목표가는 어디다 둘지 아니면은 신규 진입가를 어디로 둘지를 네.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풀어주시죠.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어제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작도적 관점에서는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만 65.4K 수평 저항선, 수평 지지선 구간을 돌파를 해 주어야지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종가 기준으로 위쪽에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형태이나 아직까지 보았을 때 지금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는 지금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봉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초록색은 5, 보라색은 120, 주황색은 60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고 이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기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이 기울기가 강한 만큼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 네. 고가나 이 저가, 이 20 이동평균선 밴드 구간 내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 관점으로서 1차 분할 진입을 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좋은 매수 타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반등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5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가격이 올라가준 만큼 오늘자 캔들이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음봉이 나와주게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매수세가 등장을 하고 5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5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60, 120, 21 이동 평균선이 모여지고 있어요. 수렴을 한다는 건 곧 응축을 한다는 뜻이고요. 네. 수렴을 하게 된다면은 확산이 나와주겠죠. 네. 그럼 응축 이후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는 하고. 뜻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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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꾸 비아님이 저를 놀리시려고 하는데. 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응축이 폭발이 나와주게 될 것이고 현재 관점에서는 이 응축한 구간을 이탈하였지만 재차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방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 네. 이 다시 매물대 터치해주는 구간 게 중요한가요? 가격이 68.4K 구간이에요. 그럼 68.4K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네.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방적으로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지금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쪽 보조지표가 이제 중기가 트리플 내려가고 있네. 스토캐스틱이라고 네. 이제 비아님은 아시지만 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 보조 지표는 지금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중기, 장기들은 과매수권에서 데스크로스가 나와주었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장기 지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과매수권에 있으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구간에서 과매수권을 이탈을 해야지 하락의 징조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과매수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기울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혹은 데스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 폭발 중이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폭발 시나리오가 이 68.4K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나와주겠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럼 그 관점에서 보조지표를 봤을 때에도 중기, 장기는 이제 약간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예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단기 보조지표는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68.4K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중기, 장기는 폭발 진행 그리고 단기도 과매수권을 진입을 하면서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일본 구간, 초록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고요. 초록 네.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상방압이 강하다,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았을 때 이 밴드 2선, 주황색 선이 밴드 2선인데 밴드 2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었었고요. 그럼 재차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밴드 2선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겠고 그 높은 구간 가격대가 68.4에서 5K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때 68.4K, 5K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밴드 2선 플러스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다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가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해주셨던 대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고 또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과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다른 무빙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가격선을 이 매매 타점으로 잡으면 될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도적 관점에서는 현재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쌍봉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이렇게 두 개의 천장을 만들어 주고요. 고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하방적으로 빠져 주었을 때 이 저점 구간에 지금 지지선이 있어요. 네. 저점 구간 지지선은 가격대로 보았을 때 66.9K 정도 구간이고요. 이 단기 지지권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에 상승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폭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수 관점 혹은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매수 관점으로 따져보았을 때 현재는 상승폭이 강하게 나와주었던 구간 플러스 이제 이전 정고점 구간이었던 구간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쌍봉 패턴 혹은 이런 식의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 혹은 이 쌍봉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지지 구간인 66.9K 구간을 이탈을 할 때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역배열로서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었으나 다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됨과 더불어 현재 다시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네. 그럼 가격이 22동 평균선을 만났을 때 반등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네. 지금 이동 평균선을 보았을 때 이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66.9K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혹은 22편과 만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관점에서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지 구간에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매수나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단기적인 이 매매 타점 잡아내는 방법 짚어주셨는데요.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제 랩터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것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억 3,3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 중 그레이스케일에서
3억 2,700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요. 비트와이즈 소속 애널리스트 이 후안 레옹은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당시 뉴스에 파는 매도 이벤트와 이 그레이스케일의 대규모 유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로 인한 순유출량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첫 거래일 지표는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수요를 입증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OKX의 최고 상업 책임자 CEO죠. 레닉스 라인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는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했고요. 기관 투자자발 자본 유입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진단을 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일단 어제 제가 방송에서 나왔을 때 네.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1억 3,300만 달러 울먹이신 거 아니죠? 네? 네, 울먹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유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1억 3,300만 달러 유출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네. 그렇다고 뭐 현물 유입이 자본이 새롭게 신규 유입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유출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뭐 블랙록이라든가 다른 투자기관들에서는 유입금이 다시 네.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게 된다면은 새로운 신규 유입액도 생길 것이고 이제 투자자의 심리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관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이제 차트의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 이런 차트의 형태를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의 현재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더리움 차트 풀어주시죠. 네,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더리움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 이전에 진행되었었던 하락 추세선을 상단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받아 주었으나 고점 갱신을 실패를 하고 재차 진입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전 매물대 구간이 3,230불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 구간을 살짝 이탈하고 종가 기준으로 돌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이 3,150불 구간 위에 3,230불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을 재차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플러스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3,350불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신규적인 이제 매수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뭐 이 상승 추세선이 아직까지 저점으로 형성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추세선이 옳은 작도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 구간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추세선이 만들어지고요.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도도 관점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이제 인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키고 따져보았을 때 현재 지금 다이버 신호인 사각형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꼬리를 살짝 이탈하였지만 재차 종가 기준으로 복귀를 해준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이 이평선이 응축한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었지만 네. V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재차 하방 쪽으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네. 그렇다면은 22동 평균선을 제외한 2동 평균선들이 1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들인데 지금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구름대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돌파를 현재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242동 평균선 구간에서 위쪽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의 형태이지만 이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2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게 됨에 따라 하방적으로 가격이 폭발해줄 수도 있겠다. 혹은 역배열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의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비트코인은 이 단기 보조지표에서 골든크로스도 발생을 해 주었었고 장기 보조지표의 기울기도 이제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모두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장기 보조지표의 이 파란선 이 K선이 D선인 빨간색 선을 지금 데드크로스 하기 직전이에요. 네. 직전이고 기울기가 하방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242평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져본다면은 3,050불 정도 구간까지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플러스 242동 평균선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신호등 지표에서 보았을 때 이 초록색 구간은 위치하고 있는 형태이고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에서의 지지가 나와주면서 저희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럼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으로 넘어가서 20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2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받는 지점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매수 단점으로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6시간봉에서 진입 후 입절가는 어디다 주느냐? 이 네. 240 이동 평균선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3,460불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거나 이쪽 구간 돌파한다 그러면은 밴드 1선인 3,630불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고 저희 이제 노란 톡방에서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었어요. 3,670불에 지금 롱으로 네. 매수 관점으로 물려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네. 그 문구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1시간봉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금 3,670불에 물려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하였고 이 쐐기형 패턴을 이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관점으로서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는데 네. 그분이 확인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쉽다. 네, 그런 네. 실시간 브리핑을 확인하시려면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지금은 이 5이동 평균선 이탈 플러스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을 이탈해준 모습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잡게 된다면은 1시간 봉의 이 넥라인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230불 구간이에요. 그럼 왜 이 3,230불 구간에 이탈하려면은 제가 뭐 로스를 추천한다, 손절을 추천한다라고 설명을 왜 드렸냐면은 현재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쐐기 이탈도 이탈이지만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되고요. 네. 헤드앤숄더 패턴 넥라인 구간이 3,230불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 이탈하면 손절을 추천드렸고 만약 3,230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1시간봉보다 낮은 시간봉인 뭐 5분봉, 15분봉 등에서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영망지형 아니면 뭐 잠자리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관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시고 탈출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시간이 진짜 점차 진행이 되면은 뭐 이런 식의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의 진행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 기울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점점 올라오겠죠. 그럼 20 고가 이동 평균선 혹은 22평을 만났을 때 반등이 나오시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물타기를 고려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략까지도 좀 세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확인하러 가봐야겠죠?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펑션X 45.7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9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르텍스 19.31% 상승해서 241원입니다. 우마 18.59% 상승하고 있네요. 3,605원의 가격입니다. 알렉스 17.44% 상승해서 202원입니다. 훅트 프로토콜 14.55% 상승하고 있습니다. 81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스톰엑스 15.63% 하락하고 있습니다. 9.779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폴리스웜 1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23.57원의 가격입니다. EVG 6.54% 하락해서 7.162원, 어베일 3.96% 하락해서 26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트 3.16% 하락하고 있습니다. 58.8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저희 오늘 강하게 상승해준 펑션X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X 현재 가격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보고 가볼게요. 네, 펑션X 46.34%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은 240원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펑션X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7월에 메인넷이 론칭이 되면서 이 개발자들이 D앱을 펑션X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전한 네트워크로의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원활한 실행조차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펑션X는 이 코스모스 기반의 체인, EVM 호환 체인을 통합한 최초의 프로젝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펑션X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차트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펑션X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간중간 꼬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변동성이 강하다는 얘기이고요. 현재 이 일봉 차트에서 보았을 때 이 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55원 구간 수평 지지에서 반등이 나와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평 지지 구간을 이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었고요. 이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제 헤드앤 숄더죠. 역삼산 패턴 등장을 해주고 종가 부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이 수평 저항선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펌핑이 등장을 해주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하락 추세선이 꼬리 기준으로 이어서 보았을 때 이 네. 보수적인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못 해주었고요. 이 중요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55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펌핑이 강하게 나와주었을 때에는 나도 이 코인 들어가지고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건 이제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말고 조정이 진행이 되었을 때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제가 진입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작동 관점에서는 일단 오늘자 캔들 마감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마감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이고 혹은 255원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는 게 베스트인데 이 255원 수평 저항선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어도 네. 이 하락 추세선 저항선 부분과 이격도가 짧기 때문에 재차 하방 쪽으로 빠져줄 수 있고요. 네. 그럼 우리는 상방적으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신규 매수 관점은 255원 수평 저항선 돌파가 아니라 이 하락 추세선 부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되는 구간으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으나 지금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 242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13원 구간을 이제 재차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현재 변동성도 강하고 펌핑이 네.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일본 관점에서 지금 초록색 구간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이 밴드 이성 구간, 저항선 구간인 25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된다면은 근데 이쪽 구간이 아까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었던 구간이었죠. 255원. 그럼 255원까지 돌파를 마감을 해 주게 되고 이 초록색 구간에서 저희 신호등 지표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진입 조건을 충족할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 신호등 지표 어디서 구할까요? 어디서 구하죠?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자 급등한 코인도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급등 코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코인도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질문, 코인들 실시간으로 봐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날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말 나는 어떤 코인을 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 코즈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오신 코인조차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1인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1인치 0.7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51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유저들이 디파이 영역에서 제일 높은 수익성, 그리고 속도, 보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이 분산형 프로토콜을
통합해가지고 유동성 소스를 탐색해서 유저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압 루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리타님을 위해서 우리 1인치 네트워크 차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패턴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 지켜주는 패턴. 네. 어떤 건지 기억나실까요? 트라이앵글 패턴인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이고요. 네. 비안님이 되게 답변이 네. 정답을 맞히셔가지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잘 맞춰주긴 저를 했는데 너무 이 어센딩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바로 반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네. 다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가격대는 485원 정도 구간이고요. 근데 이쪽 구간을 이제 이탈해준 구간, 이탈하고 복귀를 해줬던 구간도 이 435원 정도 구간인데 435원에서도 이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35원에서 485원 자체가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주봉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패턴도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 네.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435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소리긴 하겠지만 435원 이탈 시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의 가능하고요. 작도적 관점에서 네. 이 추세선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이 꼬리 부근들이 길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고점 부근을 최대한 많이 접점이 생기는 곳으로 추세선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그리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하락 추세선 작도인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은 돌파를 했으나 재차 진입을 해주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진입 이후 리테스트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 상단부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530원 부근을 돌파하기 전까지 는 네.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긴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고 가격이 빠져줬기 때문에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름대, 음운대의 선익스펙 원선이라든가 22동평균선 밴드라든가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 242동평균선 등이 현재 역배열인 상태이기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인 53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 저항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제일 멀리 있는 저항 구간 네. 242동 평균선인 652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신호등 지표로서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노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밴드 이성 구간을 이탈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 밴드 이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네. 만약 이 밴드 이성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위 시간봉 진입 조건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물타기를 진행을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당장 차트는 이제 신규 매수로서는 어려운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매수 지양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센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페페코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페페코인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페페코인 0.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16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페페더 프로그라는 예전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입니다. 자, 밈코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이 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자산이죠.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페페코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던 게 있어요. 네. 상승 추세 중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리테스트 지지가 나오면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 진행 중에 하락 추세, 즉 조정이 진행이 되었으나 이 조정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던 이쪽 구간이 매수 타점으로서 적용이 가능했었던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항상 진입 이후에 1차 목표가는 매물대, 저항 구간이 없다면은 매물대를 1차 목표가로 삼아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매물대 구간인 이 수평저항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 종가 기준 여기에서 이제 꼬리 기준 이쪽 구간인데 가격대는 0.0188원 구간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이쪽 구간에서 이익 실현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고 지금은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박스권
이 사각형 모양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신규 매수로서 관점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인 혹은 이 매물대 구간인 0.01881원을 돌파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진입을 하면은 다음 목표가는 어디냐?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인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0.02 0원에서 08원 정도이니까 네. 이쪽 구간 목표가로 삼으시고 진입을 하시되 네.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이 박스권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보수적으로 그어봤을 때 하락 채널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보게 되었을 때 하방구를 이탈하고 가격이 빠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이쪽 구간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로 따지면은 0.012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고 다음 목표가는 어디냐? 이 박스권 하단부였던 0.015원이라든가 아니면 하락 채널 상단부인 0.017원 구간을 목표가로 삼으시고 매수 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이센맘님을 위해서 이제 페페코인까지도 진입 전략 가격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오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 코인은 바로바로 뾰로롱. BNB 코인이고요. 네, BNB 코인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1.64% 상승하고 있는 BNB 코인입니다. 80만 7천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BNB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꾸 비아님의 그 뾰로롱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져가지고 네. 네, 잠깐 이제 조금 웃음기를 머금게 됐는데 네. 이렇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작도를 보았을 때 하단부 구간 혹은 상단부 구간이 비는 곳이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도가 이제 올바른 작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 두 개와 고점 두 군데가 맞닿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로서 작도가 네. 가능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수평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구간인 76만 9,500원 구간을 잠깐 이탈하였었지만 돌파를 해주었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고요. 작도적 네. 관점에서는 현재 역삼산 패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 중이고 네. 지금 이 매물대 상단 구간이 지금 저항선 구간이 가격대가 84만 5천 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은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제가 이 응축 중인 코인을 가져왔느냐? 바로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요. 네. 신호등 지표 구간에서는 초록색 구간에 오.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이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하루에 한 100개, 200개 정도씩 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네. 이 초록색 구간 그래서 수척해지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요새 살이 쭉쭉 네. 빠지고 있어요. 네. 100개, 200개 봤더니. 네,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현재 지금 일본 구간, 이 초록색 구간에서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요. 네. 제가 시동등 지표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하위 조건, 이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될 때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럼 일본 구간에서 하위 시간봉인 6시간 봉으로 내려가고요. 6시간 봉에선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어느 구간이죠? 이 20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20고가 이동 평균선이 밴드 이 482동 평균선보다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48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를 어디다 설정을 하시냐? 일단 1차 목표는 아까 보았었던 84만? 상단 매물대 구간. 네. 그 구간 가격대가 84만 5천 원 구간이고요. 네. 84만 5천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밴드 1선 보라색 선 구간인 이쪽 구간 가격대가 오. 87만 7천 원이네요. 그럼 84만 5천 원까지 1차 돌파 시 87만 7천까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격선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즈부투데이의 노란톡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팀 코수사단과 함께. 네, 다음 주도 코즈부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